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즌2를 남발하기 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빚의 굴레에 밀어넣은 원죄를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100만 원 정도로 언론 추산에 따르면 약 13조 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가 재정과 물가 상승 압력은 아랑곳도 않은 채 흘러간 재탄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시즌2를 앞세워 민주당 특유의 선거용 현금 살포 매표 행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월 30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을 확정했었습니다. 이후 전국민 지급으로 변경되면서 재벌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재미본 공약을 재탕, 삼탕하며 나라빚으로 빚잔치를 하겠다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일삼는 무책임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채워놓은 나라 국가는 다시 비게 되고 재점화되는가 했던 국가의 장기 성장 동력은 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포퓰리즘을 선동하며 매표 행위에만 급급해 국가 재정을 고려한 국정 철학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형태는 가뜩이나 저출생으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곡간을 허물어 지금 청년 세대들과 후대들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인 형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 전 벌어졌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영업 금지, 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하였고 생존권을 위협하였고 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생계를 이어가기마저 힘든 고통의 수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어놓은 돈으로 버티라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다시피 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문을 닫으라 했으면 국가가 나서 보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헌법 정신이고 세상의 이치인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당연하게 시시한 손실보상 적용은 끝끝내 외면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지금과 똑같은 전국민 소비 쿠폰을 지급을 내걸고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무시정책에 기름을 부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돈으로 영업제한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가게를 비워도 나가야만 하는 영업비용에 대해서 고정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으면 될 일을 가지고 되지도 않은 소비 쿠폰 운운하며 국회의원이나 재벌이나 기초생활수급자다 똑같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고 한 게 문재인 정부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민주당이었던 것입니다. 매표 행위 급급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헌법 정신을 내팽개친 이들이야말로 오늘날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빚의 굴레에 갇혀 자영업자 부채 최대를 기록하게 된 원인 행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 근원적인 이유는 코로나 사태 당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 제한의 당사자들이 빚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극한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문제의 시발점은 코로나 사태 때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기존의 잘못된 정책과 노선에 대해 사과가 우선되어야 우리 사회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4년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를 보면 식품, 잡화, 슈퍼마켓 등 식자재 업종과 약국, 병원 등 건강 관련 업종 위주로 매출이 증가했습니다만 이들 업종은 코로나 영업 제한을 받지도 않은 업종들로서 정작 코로나 영업 제한 직격탄을 맞은 외식업, 목욕탕, 레저 스포츠, 아예 집합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업종들이 매출은 거의 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당시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업종들 위주로만 이득을 보고 대다수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온기마저도 느끼지 못한 채 일용직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꽃잎처럼 흩어져야만 했으며 수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외면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전국민 현금 살포 공약을 남발하기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끝끝내 외면한 무늬만 손실보상법을 강행 처리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빚의 굴레에 밀어넣은 원죄를 먼저 석고 대제함은 마땅합니다. 이번 25만 원 살포 공약도 결국 4년 전처럼 몇몇 업종만 특수를 누린 채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 회복과는 거리가 먼 일시적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서 실패로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이나 재벌이나 취약계층이나 똑같이 돈을 나눠서 제대로 소비 진작이 되었단 말입니까? 국가의 재정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형태로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국가의 내일의 희망마저 허물며 오늘의 현실에 대처하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당이라 말할 자격도 없다 할 것입니다. 미래를 팔아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흘러간 돌려막기 매표 공약에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상황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안과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번 자신의 대선 공약을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스스로 되묻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거대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하였고 이후 대선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간절한 요청도 묵살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다며 지역화폐에 운운하는 형태는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행태입니다. 이제 와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 마치 로맨티리스트가처럼 행사하지만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내팽개친 행태를 전 국민 700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가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은 무시하고 그 변화로 인한 작황부진과 농수산물 유통 개선 구조 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도 없이 무책임한 공격에만 골몰하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저금리 기조로 인한 나락 곡간도 아랑곳지 않는 무책임한 돈풀기 정책이 현재의 고물가 사태가 진짜 원인이며 민주당은 고물가 사태의 주범임을 자인하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전국민 25만 원 살포 계획을 철회하고 국가의 건전 재정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한 공약 개발이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성 매표 행위를 통한 일시적 대중요법이 아니라 최소 4년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운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정치권이 민생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국민을 볼모로 정치를 희화시키는 극단적인 선동의 정치를 중단하고 서민과 진짜 민생을 돌보는 계기로 이번 총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또한 새롭게 재평가되고 활발하게 논의되는 민생선거가 되기를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께서는 바라고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